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버튼 5번. 단지 그것만으로 가족 전체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한밤중 전화도 안 되고 문도 안 열리고 온 집안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구조 요청은 불가능했죠. 그런데 전원 버튼 5번, 세계 반대편에 있는 시스템을 움직였습니다. 그 충격적이고 궁금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 외곽에서 소규모 가구 공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마르셀로 호드리게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이 난 사건도 스마트폰 하나로 구조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제 가족의 삶과 죽음을 가른 찰나의 선택,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한국 기술의 기적 같은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여름, 브라질은 예년보다 더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일은 갈수록 힘들어졌고 자재비는 오르고 경기는 안 좋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하루하루였죠. 그날도 저는 하루 종일 땀범벅이 되어 작업을 마친 뒤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오랜만에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 카롤리나는 늘 그랬듯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저는 TV를 보며 졸다 결국 아이들보다 먼저 잠들었죠. 시간은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 집은 평온했습니다. 에어컨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치직팟 하는 전기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낡은 전등선에서 나는 소리겠지 싶었죠. 하지만 다음 순간 저희 집 거실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였습니다. 전기를 오래 다뤄온 제게는 익숙한 냄새였고 그 순간 제 몸이 직감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카롤리나. 저는 반사적으로 아내를 불렀고 동시에 침대에서 튀어올라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친 장면은 지금도 꿈에 나올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거실 벽 쪽 전기 콘센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커튼에 불이 옮겨 붙어 순식간에 천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의 기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화염 방사기로 집안을 쓸어버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집 전체가 단 몇 분 만에 연기에 잠기기 시작했고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빨리 애들부터 깨워야 해요. 저는 정신없이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고 두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 돼, 일어나. 지금 당장. 크게 소리치며 흔들었고 아이들은 잠결에 눈을 떴지만 상황을 바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울먹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이미 아이 하나를 안아들고 있었고 저도 둘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렇게 네 식구는 함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문틀은 불길과 열기에 휘어졌고 손잡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뒤쪽 창문으로 가야 해요. 카롤리나가 외쳤고 저희는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마저 불에 휩싸여 있었고 창문으로 나가기엔 구조적으로 너무 높고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선 전화는 끊어졌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고립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웃들과의 간격도 멀고 그 시간엔 모두 잠들어 있을 테니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카롤리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기다려봐요. 그거 있었지, 그 기능.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 딸이 새로 산 갤럭시 스마트폰을 자랑하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건데 전원 버튼 5번만 누르면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해. 위치도 자동으로 전송된대. 그 말을 들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순간
그 기능만이 저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카롤리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순간적으로 화면에 붉은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긴급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위치 정보와 함께 현지 구조기관에 전달됩니다. 사실 그 순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기능이 브라질에서도 작동할까? 한국 기술이 우리 상황까지 감지할 수 있을까? 그 짧은 찰나에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3분 27초 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서입니다. 안에 계십니까? 저는 그 순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주체되지 않았고 아이들은 아내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소방서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길과 연기 때문에 안쪽에서 쉽게 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잠겼어요.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자 밖에서는 빠르게 대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쪽으로 이동하십시오. 구조 장비를 투입합니다. 그제야 저는 겨우 현실감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이미 눈물과 그을음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카롤리나 역시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된 거예요? 한국에서 만든 그 기능이 진짜 우리를 살린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보다 이 조그만 기계 하나가 만들어낸 반응이 더 현실감이 없었으니까요. 밖에서는 이미 구조장비가 동원되어 창문을 깨는 소리가 들렸고 한 명의 구조대원이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안으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아이부터 받겠습니다. 천천히 넘겨주세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도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씩 구조대원에게 넘기고 마지막으로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침내 연기자욱한 집을 벗어나 찬 공기를 폐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제야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짙은 연기가 밤하늘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별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제 가슴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살았다. 우린 살아있다. 구조된 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버튼 5번.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기능 하나가 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우연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족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었어. 이건 생명을 구한 손이었어. 그렇게 저희 가족은 누군가가 생각만으로 만든 기술 덕분에 다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은 그날 이후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난 후 저희 가족은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와 아내는 그날의 기억을 밤마다 떠올리며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 애썼지만 눈을 감으면 그 붉은 화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갤럭시 스마트폰. 그 기계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능 정말 믿기지 않아요. 브라질에서도 그렇게 빠르게 연결될 줄은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외국 제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만든 기술이에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문득 몇 주 전 딸과 있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딸아이 이름은 안나입니다. 15살로 요즘엔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세계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날도 안나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사람들 봐봐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진짜 웃기죠? 저는 대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안나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대박인 거 뭔지 알아요? 한국에서 만든 이 스마트폰은요, 전원 버튼 5번만 누르면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대요. 위치도 자동으로 첨부돼서 바로 경찰이나 소방서로 연결된대요. 당시 저는 그 말을 그냥 요즘 기계는 참 다양하구나 정도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말한 기능이 바로 갤럭시 스마트폰의 긴급 SOS 기능이라는 것도 그날은 처음 알게 되었죠. 그런데 왜 그걸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나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범죄 예방에도 신경 많이 쓴대요. 여자 혼자 집에 가다 위험한 상황 생기면 바로 누르라고. 친구 말로는 한국엔 진짜 CCTV도 많고 치안이 엄청 좋대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 이름만 알았고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것도 뉴스로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갤럭시 SOS, 삼성 응급기능, 코리아 이머전시 테크놀러지, 코리아 이머전시 테크놀러지.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단순히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위치 정보, 카메라 사진, 짧은 음성 녹음 파일까지 자동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 기능이 모든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위급 상황에서 수차례 생명을 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응급 대응 시스템은 IT 기반으로 정교하게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기계가 신호를 보내면 자동으로 국가 시스템이 인식하고 지역 기반 응급기관과 연결된다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잖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목적이 분명히 담긴 시스템이야.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건 그 기술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성능 좋은 제품을 넘어 사람의 안전과 존엄을 생각하는 기술,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한국 기술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사 동료인 리카르도와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한국 기술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리카르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삼성? 차? 그 정도지 뭐. 왜? 제가 자세히 설명하자 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브라질에선 그런 시스템은 상상도 못해. 우리나라엔 아직도 응급전화 연결하는 데만 10분 넘게 걸려. 그 말에 저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단순한 경쟁이나 비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까? 왜 누군가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 기술을 고민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가격과 이익만을 따지는가? 그 이후로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편리함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술 강국 정도로만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가족을 살린 갤럭시의 그 조용한 신호는 단순한 기능이 아닌 사람을 향한 배려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후 저희 가족은 다 함께 구조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조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기능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꿔놨죠. 그저 기술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게 우리를 살렸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스마트폰 기능을 알려준 딸, 그 아이의 관심과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를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안나야, 네가 엄마한테 그 기능 알려줬던 거 기억하지? 안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재밌어서 얘기한 거였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킨 사람이야. 고맙다. 그날 이후 저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그 기술이 태어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중이었고 경외감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었을까? 왜 그들은 기술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만들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무기로 여기는 걸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뉴스, 다큐멘터리, 블로그까지 가리지 않고 찾아보기 시작했죠. 처음 놀란 건 치안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며 여성이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의 대응 속도 역시 세계적으로 빠른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브라질이라는 현실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상파울루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남성인 저에게도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총기 강도, 납치, 교통사고, 응급처치 부족 등 저희가 겪는 일상 속 공포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국의 공공의료 시스템, 교통체계, 기술 기반의 행정 시스템도 경이로웠습니다. 온라인으로 병원 예약, 지하철 시간표의 정확성, 대중교통의 청결도.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마치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건 그 기술이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든 노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누군가가 반응하는 구조. 이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안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 직접 보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꼭 가자. 아빠도 가보고 싶다. 꼭 한번 감사 인사도 하고 싶어.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저희 가족의 생존담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술, 그것은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어느 날 새벽 저희 가족을 꺼내준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한국 기술에 대한 깊은 감사를 품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 카롤리나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능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죠.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은 친구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상파울루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분위기도 음식도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긴급 구조 요청 화면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요? 아내는 당황하며 스마트폰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식당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경찰에 신고하신 건가요? 그의 말에 저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아내는 급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은 이미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은 저희도 조심해야 해서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해야 하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그냥 사진을 찍으려 했을 뿐인데. 그 순간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직원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자기 일에 충실했던 거겠지. 우리도 그 기능 덕분에 살아남았잖아.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의 긴급 구조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얼마나 민감하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갤럭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대응하며 기능의 민감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긴급 구조 기능은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저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차분히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오히려 그 직원의 반응이 한국 기술의 본질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직원은 저희가 단순히 사진을 찍으려 한 행동을 보고도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건 불편함이 아니라 즉각적인 관심과 실행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제가 한국 기술에서 가장 놀라고 감동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기술이 신호를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누군가가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레스토랑 직원은 마치 그 신호를 받아들인 시스템처럼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이 완성시키는 거구나.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이라도 그 시스템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 시스템까지 함께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을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어릴 적부터 재난 대비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의 긴급 기능 사용법을 가르치고 교통사고나 화재 시 대처 방법도 반복적으로 교육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 요청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 즉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서가 뿌리내려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브라질에서 누군가 갑자기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은 한 걸음 물러서거나 외면합니다. 그런 문화에서 살아온 저에게 한국의 시스템과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낯설면서도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식당 직원의 반응도 이제는 경계심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 기술의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아내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카롤리나, 그때 우리가 당황했던 것도 이해돼.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시스템의 일부분처럼 행동한 거였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혹시 진짜 위급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어쩌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숙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 기술과 그 배경이 된 사회적 가치관에 감탄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과 태도에 의해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그제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능이나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사람을 위한 철학이 담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집은 여전히 복구 중이지만 제 마음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숨을 쉽니다. 그 숨결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가족의 웃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이렇게 글로 적어 보내기로 마음먹은 건 단지 놀라운 기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고마움의 기록이자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기술을 그저 편리함의 도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이야 연락을 주고받고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진을 찍는 데 쓰이는 일상적인 물건일 뿐이라 여겼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단지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된다는 것을요. 그 손은 불 속에 갇혀 있었던 저희 가족을 끌어내 주었고 그 손은 떨리는 손끝에서 시작되어 세계 반대편의 구조 시스템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만들어진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단순한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라는 걸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사람들, 도시,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들고 있는 이들의 철학까지. 알면 알수록 단지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만드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꼭 한번 가보자.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그 사람들, 그 시스템, 그 기술을 만든 이들이 어떤 곳에 사는지 직접 보고 싶어. 지금 저희 가족의 작은 목표는 그겁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 조용한 SOS에 반응해준 세상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마음 깊이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이 저희 가족을 살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도 한국 기술을 단지 성능 좋은 제품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제품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을 감지하는 손이며 절망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믿음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희 가족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삶은 어쩌면 예전보다 단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깃든 안정과 생존이라는 기적은 저에게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 공기가 폐 안에 가득 찰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공장도 다시 운영을 시작했지만 삶의 중심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보다는 가족, 수익보다는 관계, 효율보다는 안전.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이 만든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후 가족이 함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내용이었고 서울과 부산, 인천 같은 도시들이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 시민들이 앱 하나로 민원 신고를 처리하는 장면,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 그 모든 것들이 단지 편리하다는 감탄을 넘어서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로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런 곳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 안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나중에 유학 갈 수 있다면 한국으로 가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저희 가족에게 남긴 자국은 단지 기술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곧 신뢰였고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직접 한국에 가서 이 기적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회, 그리고 그 정신을 가슴에 새긴 이들과 마주 앉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기술이 저희 가족을 구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시스템은 단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었고 빛이었고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이야. 기술이 좋아서 그런 거지.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이 사람의 삶을 구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기술을 단지 소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분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기술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술을 사람을 위해 만든 나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로 인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그 기술의 진심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마르셀로 호드리게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지 기술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무언가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한마디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